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이 더 나을 거라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왜 돌아왔나 싶어. 68세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 말은 많은 귀국 은퇴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사실 노후는 한국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짐을 싸서 돌아오는 분이 꽤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언어가 편하다. 자식들이 있으니 덜 외롭다, 이런 장점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막상 한국 땅을 다시 딛고 나서야 깨닫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김 씨는 동남아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함께 소일거리도 하고 생활비도 저렴하니 연금으로 충분히 살만했죠. 현지 친구들과 노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불안해졌어요. 의료 서비스도 불편했고 언어 장벽도 다시 크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혹시 아플 때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그래도 내 나라니까. 귀국 첫 달은 행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자식들도 좋아했고 손주도 자주 보러 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나를 반겨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이 나라에서 부담스러운 노인이더라고. 집세부터 생활비까지 동남아 시절보다 3배가 넘는 지출이 나갔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싸다고는 하지만 은근히 본인 부담이 큰 검사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치과 치료는 해외보다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시골집이 있었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실해 결국 서울 아들집 근처에서 원룸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충격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옛 친구들은 이미 따로 모임을 만들어버렸고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아들은 환영하는 듯 했지만 사실상 자기 가정 살기 바빠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손주는 학원 스케줄로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남아 있을 때가 차라리 사람 냄새가 났어요. 거긴 외국인이라 그런지 다들 살갑게 대하고 나도 뭔가 새로울 게 많았어요. 한국 오니까 내가 쓸모없어진 기분이에요. 사실 이런 김 씨의 이야기는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 여성 박 씨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5년을 살다가 건강 걱정과 치안 불안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작은 원룸을 얻고 나서야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섞이기도 힘들었고 딸 부부와는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걸 듣고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한국이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며 다시 필리핀행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이 씨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부부가 살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의 매력 때문에 귀국을 결정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 예약은 몇 달 뒤로 밀렸고 노인 요양시설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다낭에서 저렴하게 살고 병원비 현금으로 내는 게 더 나았다며 재이주를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정 씨 부부입니다.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자리 잡았으니 가까이서 손주를 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손주가 크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월세살이를 하며 재산을 깎아먹었고 노인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 한 번도 못 구했습니다. 정 씨는 우린 한국이 부모를 챙겨주는 문화라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 다들 자기 살기 바쁘더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귀국 은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과신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큰 고급 치료나 장기 요양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골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둘째, 가족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식 세대는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부모가 가까이 산다고 해서 매일 돌봐주지 않습니다. 손주도 자라면 일정이 빽빽해집니다. 결국 부모 세대가 감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 오히려 더 섬세한 배려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국이 생활비가 싸다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동남아는 렌트비와 외식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은 적은 연금으로는 전월세, 공과금, 식료품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면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비를 철저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주거 비용, 식비, 교통비, 의료비를 비교해보며 진짜 살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가까이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걸 인정하고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무엇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지 미리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생활이 가능하다면 장단기 체류를 섞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거주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해외 물가의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해외에서 행복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낯선 문화에 호기심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더 폐쇄적인 환경, 경쟁적인 문화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한국이 나를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고백을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좋은 나라이지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귀국은 단순히 돌아오면 행복해질 거야 하는 감정적 결정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냉정한 준비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68세 김 씨의 후회가 누군가의 후회를 막는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68세 김 씨의 충격 고백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걸 이렇게 후회하나?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풍부하게 넣어드릴게요. 문장은 부담 없이 친근하게 풀어쓰되 내용의 깊이는 전문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귀국을 결심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 한국 의료가 필요해. 가족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영어도 안 되고 물가가 오를까 불안하다. 이런 고민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분들 중 상당수가 1년쯤 지나면 후회를 토로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현실 비용 구조와 사회적 기대치가 상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의료 혜택이 저렴하다는 오해. 건강보험 덕에 의료가 싸다고 하지만 현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단순 감기나 만성질환 처방은 저렴하죠.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자주 필요한 MRI 촬영, 정밀 검사, 임플란트, 틀니 같은 건 본인 부담금이 수십만 수백만 원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MRI 비용은 6,0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 약 3,050% 발생. 치과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돼도 한 개당 본인 부담이 50만 100만 원은 우습게 듭니다. 또한 지방은 큰 병원이 적고 대학병원 예약은 23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용 팁. 귀국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세요. 만성질환 약가, 검사비, 치과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한국서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노인건강 프로그램이나 장기요양보험 혜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2. 생활비 착시 동남아보다 23배 비싼 한국. 68세 김 씨도 처음엔 내 연금으로 한국에서도 되겠지 했답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던 분들이 한국에서는 최소 250만 원 정도를 써야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원룸 월세만 4,06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70만 원도 흔합니다. 식료품 물가가 동남아의 23배 수준. 교통비도 지하철, 버스는 싸지만 병원이나 장 보러 다닐 때 택시비가 부담. 난방비, 전기세,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이 큽니다. 사례 수치. 서울 소형 원룸 월세 평균 50만 원 보증금 낮게 할 경우 2인 가구 평균 식비 50만 70만 원. 노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따라 다르지만 10만 20만 원 정도. 실용 팁. 귀국 전에 한국 거주지, 월세 관리비를 실제 시세로 조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노인 교통패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약 32만 원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가족과의 거리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가장 큰 함정이 이겁니다. 자식 가까이 가면 덜 외롭겠지. 김 씨는 처음엔 매주 손주 얼굴을 봤지만 6개월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자식 세대는 워낙 바쁩니다. 맞벌이 부부는 평일에 전화도 어려움. 손주는 학교, 학원 일정이 빽빽. 부모님이 가까이 살면 돌봄 부탁 부담이 생긴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사례. 한 66세 귀국자는 딸이 반겨줘서 같이 살았는데 갈등만 심해져서 결국 나와서 월세 얻었다고 털어놨어요. 이유는 사소한 집안일, 손주 교육관 차이였습니다. 실용 팁. 귀국 전에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세요. 같이 살까? 근처 살까?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기대하는 돌봄이 있나? 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갈등이 생길 여지를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행복합니다. 4. 심리적 환경 경쟁 사회로의 복귀.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 약 40% 수준입니다. 즉, 노인분들끼리도 팍팍하게 삽니다. 동남아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접을 받거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선 친구들은 각자 사는데 바쁩니다. 친척도 자주 못 봅니다. 노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례. 70세 이 씨는 다낭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수다 떨었는데 한국 와서는 누구 하나 만나자고 안 한다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요. 실용 팁. 귀국 전부터 한국에 있는 동창회, 교회, 주민센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탐색해두세요. 동네 노인정, 문화센터, 무료 강좌 같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 지내면 우울감이 심해지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계획을 세우세요. 5. 귀국 대신 반귀국 전략도 있다. 많은 전문가가 제안하는 건 귀국을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물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6개월 해외 체류 6개월 한국 체류. 해외 집은 저렴하게 월세로 유지. 한국엔 가족 만남, 의료 서비스 집중.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외 장기 체류 신고주의. 이런 스노우버드 철새형 생활은 실제로 동남아,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실용 팁.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지 규정을 숙지하세요. 장기 체류 신고를 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택계약을 단기 임대나 쇄허 형태로 유연하게 구성하세요. 귀국 시 임시 거처 가족집, 단기 임대를 활용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세요. 결국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돌아가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를 치밀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계산은 현실적으로, 가족관계는 솔직하게 협의, 생활비 시뮬레이션은 꼼꼼하게, 고립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계획도 필수. 68세 김 씨의 후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귀국은 누구에게나 예상 밖의 시련을 안겨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와 전략을 잘 활용하면 한국 귀국 생활이 후회가 아닌 새로운 인생 이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김 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 한 번 더 차분하게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